휴전은 지금 38선 부근의 전선이 교착화되면서 아이러니한 건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이 시작됐어요. 51년 7월 달에 당시 유엔 소련 대표였던 말리크에 의해서 어쨌든 휴전이 제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개성에서 처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은 2년을 갔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총 3년이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전쟁이 6.25 전쟁인데 그중에 만 2년이 바로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이른바 고지전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 휴전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휴전이 되게 되면 전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 자체가 영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또다시 뺏는 이 고지전이 무려 지지부단하게 2년 동안 전개되게 돼요. 거기서 수많은 병사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민간이 통제구역이고 최전방이고 지뢰가 묻혀있던 걸로 추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해 발굴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백마고지 같은 일부 지역에서나 2021년 정도쯤에 이제 발굴 사업이 일부 한시적으로 시행된 거지 전면적으로는 아직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지전이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 휴전 협상이 이 지지분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 분계선 문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휴전선을 어디로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제일 큰 문제인데 바로 포로 문제입니다. 이 당시 남한에만요 잡혀있는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가 무려 15만 명 정도 됐어요. 그중에 인민군 포로가 한 13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만. 근데 사실 6.25 전쟁 개전 초반에 북한이 순식간에 한반도 거의 전체를 낙동강 빼고는 석관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한에 있던 많은 이 시민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인민군으로 끌고 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민군 포로 10여만 명 중에는 강제로 징집돼서 끌려온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군이나 유엔군 측에서는 야, 지금 남한에 잡혀있는 이 포로들에 대해서 자유송환을 하자. 자유송환은 뭐냐면 그대가 남한에 남고 싶다면 남한에 남고 북한에 가고 싶다면 북한에 보내주겠다. 만약 남한과 북한도 싫다면 제3국으로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자유송환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남한에 남을 것인지 북한에 갈 것인지 제3국으로 갈 건지 의사를 존중해주자. 반면에 북한과 중공군 측에서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북한은 뭐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북조선의 군사는 모두 다 바로 자랑스러운 사회주의 이 국가를 위한 충성스러운 병사다. 절대로 남한에 남아있을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전원송환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송환이라고 그러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만약 그런 논리를 제시할 거면 애시당초 그냥 야 니들 자유송환해도 다 올 거야 라고 할 텐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건 아니었었는지 어쨌든 전원송환을 요구하게 돼요. 이 포로 협상 문제가 무려 2년을 지지부단하게 끄게 되면서 고지전도 엄청나게 길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뭐 단장의 능선 전투, 크리스마스 고지,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가장 치열했던 고지 전투로 알려져 있는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사실은 6.25 전쟁을 기념해서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 쪽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강원도 철원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팠던 제2땅굴, 땅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오두산 통일전망대 같은 게 있는데 통일전망대에 가면 쫙 엄청난 그 비무장지대인 DMZ 구역을 엄청나게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망원경도 설치가 되고 있어서 볼 수 있는데 북한 지역도 보이고요. 실제로 이 고지전의 주요 무대였던 백마고지, 단장의 능선 여러 고지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직접적으로 많이 갈 수 없는 곳이지만 이 백마고지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치열했냐? 백마고지는 사실은 395고지라고 해서 해발 고도가 395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백마고지라는 고지는요 되게 전략적 요충지인 게 여기를 점령하면 아래쪽에 철원 지역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군에서는 이 백마고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이었고 반면에 인민군과 중공군은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곳이어서 여기에 엄청나게 중공군이 많이 투입되게 되는데 우리가 인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무려 10여일 동안 이 고지를 뺏고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걸 12번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무려 10여일 동안 포탄을 몇 발 썼냐면 27만 발 썼다 그래요. 이 27만 발의 포탄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서울에서 포탄을 한 줄로 나열하게 되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던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였다. 지금도 생존해 계신 6.25 전쟁 참전용사 분들이 가끔씩 이제 백마고지에 가서 전우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2년간의 이런 지지부진한 고지전 가운데 드디어 53년에 7월달 휴전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휴전이 무산될 뻔한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휴전이 체결된 날짜가 53년 7월 27일이었거든요. 당시 미국과 중국은 이미 6.25 전쟁에 많이 지쳤기 때문에 휴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휴전에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만약에 할 거면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장 장치를 만들어달라. 근데 그걸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53년 6월 달, 그러니까 휴전 한 달 전이죠. 아까 그 남한에 수용되어 있는 이 북한의 포로가 무려 15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무려 3만 명이 반공포로였어요. 그러니까 반공포로가 뭐냐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아까 강제로 징집돼서 끌려온 포로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반공포로를 다 풀어줍니다. 갑자기 지금 이 인민군 포로 중에서 3만 5천 명을 다 니들 남한에 남고 싶다며 다 나가라고 해서 유엔군을 빼돌리고 지금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중국과 미국의 중재로 결국은 53년 7월 달 휴전협정이 결국 정전협정이라고 하죠. 정확히 체결되게 되고 남과 북으로 각각 군사 분계선 2km가 설정되게 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25 전쟁의 이 큰 피해 아시다시피 여러 기록마다 다르지만 전사자와 사상자와 민간인 피해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 300만, 뭐 각종 여러 자료에는 가끔씩은 600만이라고 표현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게 됩니다. 특히 6.25 전쟁은 여러 전쟁 중에 민간인 피해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전쟁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산 가족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르게 됐었고요. 전쟁 고아만 해도 10만 명이 발생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국군 전사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무려 공식적인 국군 전사자의 숫자는 약 13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국군 전사자들의 이제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기 그 노량진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동작동이라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동작동에 국립묘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명칭이 바뀌게 된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국립현충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년 6월마다 우리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6.25 참전 용사분들의 많은 유가족분들이 헌화를 하시고 명복을 빌고 있는 곳이 현충원이기도 합니다. 가끔씩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좋은 곳을 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행복해진 순간마다 잊는다고요. 이 분들의 피가 흘렸다는 걸. 그걸 가끔씩은 느껴보기 위해서 한 번쯤은 현충원을 가보시는 걸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있던 그 부대인 그 유해발굴 감식단이 현충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충원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를 할 때마다 수많은 유가족들이 오시는 거를 봤는데 저마다 사연이 없으신 집안이 없었습니다. 전역한 지 10수년이 지났던 상황인데도 머릿속에 정말 남아있는 그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이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2등병으로 유해발굴 감식단에 들어간 직후에 현충원이 다가온 때였어요. 우리가 2000년에 사실은 6.25 전쟁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육군본부 한정사업으로 시작된 게 유해발굴 사업이었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이제 정기 사업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유해에서 채취한 DNA와 그 다음에 유가족에게서 채취한 DNA를 비교 검토 조사해가지고 이 국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유가족분들 중에 이 DNA 검사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국가보훈처, 그러니까 지금은 보훈부가 됐죠. 보훈처에 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가족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국군 전사자분의 이 아내가 되시는 분이 유가족으로서 전화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분 할머님의 나이가 그때 80이 넘으셨어요. 너무나 아직도 기억나는 날인데 전화를 받으신 다음에 할아버님이 혹시 성함이 이렇게 되시냐? 맞다. 저희가 할아버님 유해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연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분의 DNA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뭐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뭐 군부대에 찾아오셔서 DNA 채취를 하시면 저희가 반드시 언젠가 남편분의 할아버님의 유해를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의 사연이 너무 기고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전쟁터로 나갔고 그 뒤에 날라온 건 남편의 전사통지서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지금 2달밖에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전사했는데 당시 시댁에서는 너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거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시댁에서 내쫓았대요. 그 이후로 처가 식구들과 모든 인연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남편분이 유가족이긴 하지만 이 남편의 다른 가족과는 이미 70년째 연락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DNA를 채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인이 같은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울면서 자기가 살면은 이제 살 날이 몇 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 남편의 유골만이라도 찾아줬으면 좋겠다.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데 너무나 속상하게 차마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렇게 울컥 올라올 때가 있는데 울컥 이렇게 좀 올라올 때가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나중에 꼭 찾아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비단 이런 분들만이 아닙니다. 그 6.25 전사자분들의 기록을 저는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업무 때문에 한자를 모두 다 읽어서 당시에 육군본부 군적부의 전사자 명단을 본 게 있는데 사인에 보면 그 각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로 정말 산하하신 국군 용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는 전쟁을 얘기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인구를 합쳐서 3천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까 최소 300만, 많게는 600만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남북한의 국민의 10%가 전사하거나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냥 각 가정마다 6.25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6.25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내년이 비록 75주년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나중에 평화통일이라는 이 뭔가 민족의 큰 과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6.25 전쟁이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청소년들이나 많은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 6.25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난 걸 아십니까? 라고 하면 1950년에 일어난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지 아십니까? 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삶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이 날이요.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던 날이었다. 정말 이분들에게는 그 당시에 단 하루가 평화가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가끔씩은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설명이 길기는 했지만 어쨌든 6.25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항상 우리가 귀감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위해서 다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데 꼭 알고 있어야 다시는 제2의 6.25 전쟁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더욱더 평화적인 통일이 뭔가라고 알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이산 가족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 당시 때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한 번쯤은 역지사지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